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랑 자바랑 파이썬 교재 이제 부록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한번 일단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문제가 이제 비중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이제 코드 자체도 뭐 여타 다른 어떤 뭐 정보처리 기사 외에 다른 전산 쪽 컴퓨터 쪽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따로 좀 정리를 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드화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훨씬 더 풀기 편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수업은 지금 이제 이 교재 부록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죠. 그 부분을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론 내용 부분들 우리 수업한 거를 이제 따로 보지 않으시고 앞에 이제 이론 부분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시고 이걸 보면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학습한 이후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혹시나 이제 그걸 아직 공부를 안 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도 공부 안 하시고 이걸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쪽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거를 마무리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C 언어 먼저 볼 거. C 언어 비중이 일단은 가장 높아요. C 언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난이도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 C 언어가 오늘 뭐 필기도 그랬죠, 그죠? 필기도 그랬지만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인 시험을 다 평균을 내보면은 C 언어가 가장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제 아주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이제 증가연산자 있어요. 그래서 증가연산자라는 것은 이제 단항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 자체가 하나가 증가하거나 하나가 이제 감소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 위치하냐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접 두에 존재하냐, 접 미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수행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이제 내용이 옆에 있어요. 그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뭘 쓰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int a가 5고 b가 6이고 c가 7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 5, 6, 7이네. 5, 6, 7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C에다가 A++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거기 들어있는 게 단항연산자가 들어있지만 이 콤마가 있어요. 콤마를 나열연산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나열연산자. 그래서 A++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C에 들어가는 것은 쭉 수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5가 C로 들어갔다가 넘어가면서 C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더해지고 C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나열연산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옆으로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최종 결과에서 A++에서 A가 먼저 이제 C로 들어가니까 C는 이제 5가 돼요. 일단 5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B가 먼저 수행되니까 B가 이제 7이 되겠죠. 그죠? B가 7이 된 다음에 7이 얼로 들어가요. 또 C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7은 이제 C는 또 7이 돼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열연산자는 하나씩 계속 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종 값은 제일 마지막 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다시 이제 맨 마지막으로 C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6이 되고 7이 되니까 실제 이제 C는 이제 13이 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3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밑에 나온 출력 결과가 우리가 이제 ABC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 7, 13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6, 7, 13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요 소스를 가지고는 나열연산자가 있긴 한데, 이제 요게 플러스가 먼저 됐는지, 그죠? 아니면 이제 A가 먼저 C로 들어갔는지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다 덮여버리고 출력 결과가 그냥 13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상태에서
567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해 보는 건 좋아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죠. 다 쓰지 않고 뭐 C 이꼴 A 플러스 플러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C 이꼴 플러스 플러스 A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게 A가 먼저 들어가고 A가 먼저 C로 이제 대입이 되고 A가 하나 더해지냐, 아니면은 A가 하나 더해진 다음에 그 값이 C로 들어가냐, 이게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게 B나 C, B나 이제 A 플러스 B 같은 건 따로 연산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만 쓰게 되면은 A를 C에다 일단 넣겠죠. 근데 A 값은 지금 5니까 여기 5가 들어갈 것이고, 근데 A가 그 다음에 하나 증가되니까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해서 만약에 우리가 A, B, C를 출력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똑같이 이제 요 부분만 변경이 되면은 66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언어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파일을 시켜보고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컴파일까지 시키고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 언어만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컴파일까지 시키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이제 그 컴파일 번역하는 게 좀 좋아진 게 이제 굳이 컴파일러를 따로 쓰지 않아도 온라인 컴파일러들이 있어서 좀 쉽게 컴파일을 할 수는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665가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A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A가 먼저 하나 더해지는 거죠. A가 먼저 6으로 하나 더해지고 그 값이 C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C도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 차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요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것이,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먼저 처리됐냐, 나중에 처리됐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ABC를 666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이제 출력 결과 6, 7, 13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요 부분만, 그죠? 이거 한번 변경해 본 거예요. 요 부분만 요 내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코드. 그죠? 다 똑같고, 그 네 번째 줄만 요걸로 한번 변경해 본 거죠. 그죠? 665가 되는 것이고, 그 네 번째 줄을 만약에 요걸로 변경한다면은 666이 된다. 그죠? 그거까지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 염산자는 사실 이제 요거 외로는 뭐 따로 나올 건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매번 이제 쓰는 것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증가 연산자만 가지고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만 요거만 딱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요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한번 살펴봤고, 2번에 이제 조건 연산자랑 단락평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단락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제 중지연산이라고 하죠. 중지연산. 그러니까 굳이 연산을 또 할 필요 없는 것을 그냥 제거시켜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 수행 시에 어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A가 2고 B가 이제 5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if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락표로 평가가 들어가죠. A 플러스가 있고 5화가 있네요. 5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또 사막연산자죠. 그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넘어오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이게 참일 때는 요게 수행이 되고, 그죠? 거짓일 때는 A 이꼴 2가 그냥 수행이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그죠? AS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게 수행되는 거고, 이게 만족돼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또 사막연산자가 있어요. 사막연산자에서도, 사막연산자는 사실은 이제 if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if문이 또 하나 들어가서 참과 거짓 표현식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서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제 else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A가 이제 2예요.
여기 이제 먼저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교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돼요? A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 부동호랑 그죠? 비교를 할 때 A는 하나 증가가 되지 않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A가 그냥 2인 상태에서 3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플러스 A다라고 해서 A가 하나 증가된 상태에서 이 조건이 비교되면 이 조건 거짓이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3이 될 거니까. 그럼 3은 3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럼 잘못된 게 되니까 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A, 2와 3을 먼저 비교한 거죠. 얘는 이제 둘째 쳐놓고 일단 뒤에 있으니까. 이걸 비교했더니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얘가 이제 참이 돼요. 그죠? true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락회로 평가는 중지현상이라고 그랬죠. 뭘 버려요? 그냥 수행하지 않아도 될 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요거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OR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건 1번이나 조건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둘 다 만족해도 물론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 조건은 성립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B가 안 더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요거만 수행되기 때문에 A만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만 뭐가 돼요? A만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A가 2고 B가 이제 5였죠. 그죠? B가 5였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조건 만족하고 내려가서 A가 하나 증가해서 이제 A는 하나 증가해서 그러니까 비교하고 이제 내려갈 때 증가가 되겠죠. 이게 3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단 여기서 이제 A를 그냥 봐요. 이게 좀 여러분들 조건인데 그냥 A 썼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는 3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플러스도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더해지겠죠. 그럼 3이라는 건 얘가 조건으로 봤을 때 뭐로 보겠어요? 참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C 언어는 0이라는 수치는 거짓으로 보겠지만, 그죠? 수치가 있는 0 이하의 수치는 다 참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참이 되니까 뭘 수행해요? 요걸 수행하고, 그죠? 요거 넘어갈 때 요거 하나 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4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더요, 1을. 이거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수행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프린트 F로 가서 A, B를 출력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5, 5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2번에 이제 단락회로 평가가 나오긴 했는데 중지연산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죠. 요게 처리가 잘못되면 또 중지연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면은 이건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OR하면은 요게 참이면 이걸 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AND라면은 이게 참이어도 이걸 봐야 돼요. 왜냐면 AND라는 것은 둘 다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 AND라면은 만약에 이게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AND일 때는 전체 조건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실행 결과가 5, 5가 나온다라는 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비트 연산자인데 비트 연산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트 연산자는 왼쪽 시프트가 있고 오른쪽 시프트가 있는데 왼쪽 시프트는 곱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를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해설 써 있지만 C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C에다가 곱하기 1이 아니라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만약에 2다, 이게 2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은 2의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 그래서 그거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이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커멜반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진수 표현 같은 걸 다 보면은 이 진수를 보면 좀 편한데 우리가 그걸 안 봐서 이 진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진수가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냥 간단히 보세요. 그냥 한번. 요거만 개념만 보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우리가 10진수 이게 2진수일 때 이게 2진수일 때 이걸 10진수로 바꾸면은 각각의 가중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 있고 2 있고 4 있고 8 있다 이렇게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값은 10진수로 봤을 때는 4가 돼요. 10진수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여기 있으니까 4자리에. 근데 여기에서 이 4라는 거를 왼쪽 시프트 하나를 한다. 이게 이제 만약에 C라고 생각하고 왼쪽 시프트 하나를 한다면은 요게 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왼쪽 시프트를 하나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진수는 몇이 돼요? 10진수 8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 다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제 정보 처리 그 시험에 그 컴퓨터 구조죠. 컴퓨터 구조라는 뭐 전자계산기 구조, 뭐 컴퓨터 구조라는 것을 개정 이전 시험에 2020년 이전에 있다가 그걸 이제 빼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그죠?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과학을 볼 때도 기초과학 싹 빼버리고 그냥 응용되는 과학만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전체적인 거를 좀 이해하기는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4였던 게 뭐가 돼? 2가 되죠. 곱하기 2를 한 거야,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만 여러분들. 1이면은 2의 1승 곱하기. 이거 아니고 이제 오른쪽 시프트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시프트면 C 나누기 2의 1승. 이렇게. 왜 오른쪽이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이면. 1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4였던 게 오른쪽 시프트 하나면 몇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요런 걸 알고 있으면 이걸 뭐 기호를 외우거나 뭐 자식을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런 게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전체 시험의 어떤 출제 근거에 빠져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온 거는 시프트 연산자다. 이동되는 거, 그죠? 이동되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3번에 이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해설에도 있지만 C에다가 이제 2를 곱한 거, 그러니까 2의 1승이죠. 2의 1승, C에다가 2의 2승, 4를 곱한 거, C에다 2의 3승 곱한 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결과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제 사이즈 오브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니까 어떤 변수라든지 어떤 데이터형 이게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나 수치로 표현하는 연산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오브 그러면은 생긴 게 약간의 이제 함수 같아서 함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산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A, B는 플롯은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고, 그 다음에 C, D는 더블로 이제 선언이 돼 있어요. 더블은 8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주목해서 잘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printf는 이제 사이즈 오버한 다음에 A 곱하기 B라고 했잖아요. A 곱하기 B의 결과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A 곱하기 B를 할 때, 이 A 곱하기 B에서 얘네 자료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위에 봤더니 얘도 플롯이고 얘도 플롯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과값은 뭐가 나요? 플롯이 나온다는 거. 플롯 4바이트짜리. 그죠? 그래서 이게 4바이트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출력 결과가
이렇게 대괄호로 출력할 때 썼으니까 4가 나온 거예요. 4가. 그죠? 첫 번째 4. 두 번째 이제 B 곱하기 C라고 되는데 B 곱하기 C, B, C는 둘 다 뭐예요? B, C. B 곱하기 C군요. 이거는죠. B 곱하기 C. 근데 B는 B 곱하기 C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번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B 곱하기 C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B는 플롯이고 C는 더블이거든요. 그럼 얘는 4바이트짜리고 얘는 8바이트짜리예요. 그럼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고정을 해야 된다. 이 고정은 다 마찬가지로 어떤 걸 하든지, 그죠? 고정을 할 때 작은 걸로 고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작은 걸로 고정하면 이거 안 쓰겠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고정을 시킬 때는 큰 걸로요. 큰 거. 그죠? 여기 있으면 큰 게 고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더블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8이 나오는 거예요. 8. 그죠? 그래서 8바이트가 나오는. 요거 중요한 거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게 플롯이고 더블인데 연산 결과의 데이터형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형이 결정될 때는 큰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거. 그죠? 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즈가 큰 자료형으로 이제 디폴트로 이제 변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세 번째는 아예 그냥 그 11.1F 뒤에 F를 쓴 거는 이제 플롯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냥 11.1이라고 쓰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생각을 하겠죠. 이게 플롯인지 더블인지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F라고 써주면 이건 플롯형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4바이트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11.1로 쓰게 되면은 이게 분명히 실수형인데 플롯을 써야 되나 더블을 써야 되나 둘 중 하나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컴파일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고정하겠어요? 컴파일러가. 고정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쓰면은 컴파일러가 이게 플롯인가 더블인가 고민하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더블로 바꿔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4바이트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던 것처럼 여덟 번째 행에 있는 거. 그죠? 요건 플롯. 요건 이제 4바이트가 되고 아홉 번째 행에 보시면 13.2랑 이제 84.4잖아요. 이건 실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뭐 플롯이다 이런 기호를 따로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더블이 되는 거죠. 그죠? 더블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롯과 더블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어디로 가요? 더블로 간다. 그죠? 더블로. 그래서 사이즈 오브 1.2, 1.21F하고 1.57, 1.21F는 플롯이고 1.57은 더블일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를 갖다 연산한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뭘로 변하는 거예요? 더블로 변하겠죠. 그럼 이제 10번째 행에 이제 프린트F가 출력되는 것도 이제 8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사이즈 오브만 독립적으로 주축이 돼서 문제가 나올 일은 별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그 바이트형을 그 자료형의 바이트형이라든지 변수의 어떤 그 자료형 바이트 수를 갖다가 이렇게 코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씩 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모르면은 전체 코드를 갖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연산자 지원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4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if문이죠. 선택문.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조건 보는 거죠. 그냥 일단은 근데 그래요. 근데 코드 볼 때 우리 뭐 C 언어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if문이랑 for문은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그죠? 또 이제 어떤 제어문 같은 거 나올 때는 뭐 while문이나 뭐 이런 거 스위치 케이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if문이나 for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보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게 많이 어려워져요. 물론 우리 시험이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질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괜히 나 혼자 막 급해져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되게 열심히 푸는 것 같은데 나는 막 한 문제 갖고서 막 되게 오래 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멘탈이 좀 안 좋아지죠. 그죠? 소위 말하는 뭐 멘붕이 좀 돼요. 그러면 아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은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도 또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이거는 코드를 좀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봤던
코드. 그러니까 뭐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해놨다 정확하게. 그럼 또 볼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 응용해서 풀어보거나 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그렇지 않아요. 코드는 언어잖아요. 이것도 프레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저도 그렇거든요. 외국인 만나면 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뭐가 돼요? 계속 못해요.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맘먹고 영어 공부 하려고 하다가 또 일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말다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코드는 제가 지금 이제 50개 뽑아서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것도 있고 앞에 문제도 있고 내용, 교재 내용이 있는 코드도 있으니까 그 코드를 프로그램 언어가 나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코드를 그냥 하루에 1개 정도씩 10분이에요, 10분. 여러분들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공부 이제 하실 때 아니 정보 처리 공부하실 때 뭐 내가 만약에 한 2시간, 3시간 공부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그 전에 딱 10분 내 가지고 코드 하나만 보세요, 그냥. 이 중 하나만 해석하면 내가 코드 하나 보시면은 10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3분, 5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보고 싶으면 하나 더 보셔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10분씩만 딱 보잖아요. 이건 제가 항상 제가 정보처리 기사도 수업을 하지만 전산직 공무원도 수업을 하거든요. 전산직 공무원에도 이제 프레임 언어 그 내용이 들어가네요, 코드가.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코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한 달만 딱 공부를 해도 이 코드를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강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말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프로그램 언어 어렵다, 나는 좀 걱정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언어를 아예 포기하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 포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공부 따로 하시면서 지금 이거 공부하는 시간 따로 하시고 그 번외로 한 10분 정도씩 그죠?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코드를 한두 개 정도 보는 걸로 그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인트 x는 25, y는 10, z는 3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되는 건 어렵지 않죠. y에다가 y 퍼센트 x, 퍼센트는 나누기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 25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다 이제 써가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10% 25니까 10을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에요?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눠서 몫을 구하는 거와 나머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잘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럼 10을 갖다가 곱하기 z3, 30 되겠네요. y는. y가 30이 되는데 밑에 이품을 봤더니 y가 20과 똑같냐? 안 같죠. 그죠? 같지 않기 때문에 else로 넘어가서 y에다 40을 넣는다. 아주 기본적인 이품은. 그죠? 근데 이런 것부터 잘 봐놔야 돼요. 아이고 간단한데 그러고 대충 보고 넘겨놓고 나중에 좀 길게 나온 코드를 잘 보려고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봐져요. 이걸 잘 모르면. 정확히 알아놔야지 이제 구조를 정확히 알아놔야지 딴 걸 보기 편하니까 더 복잡한 거를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5번 정답입니다. 5번의 실행 결과는 40이 되고요. 6번에 이제 스위치문. 그래서 메인 있고 C가 100이고 스위치가 9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코드는 조금 이제 우리 정보처리 시험에 이제 코드 막 어렵게도 내고 해서 이걸 넣었는데 디폴트는 보통은 맨 밑으로 넣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드 이름은 케이스 0, 케이스 2, 케이스 7, 케이스 8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그 밑으로 디폴트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문제에서 혼동되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려고 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9를 찾아가는데 9가 없어요. 케이스 9가 없으니까 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죠. 디폴트로 딱 갔더니 C가 원래 100이었는데 0을 넣어주거든요. 그죠? C에다 0을 넣고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브레이크 만나거나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C에다 0 넣어주고 케이스 2에서 C 이꼴 10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여러분들 쓰실 때 플러스 이꼴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도 이제 C
C 플러스 이꼴 1도 있고 그 밑에는 C 플러스 이꼴 2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그 전에는 요걸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 쓰잖아요. 이렇게 바꿔 써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정확히 풀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 처음에 코드 배울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제 코드 좀 볼 줄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요. 나 혼자인데 나 혼자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꼭 바꿔서 풀어야 되냐? 나 그냥 아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산직 공무원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게 2014년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시험을 보다가 그게 정보보로 변했거든요. 과목이. 그러니까 제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그 수업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커멜반, 뭐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구조 이런 쪽에 들어가서 그걸로 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거 써요.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쓰면 실수해요. 그죠? 전산직 공부를 하거나 이제 뭐 개발자를 하다 전산직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시험장에서 이거. 여러분들 꼭 쓰세요. 꼭 쓰세요.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지만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품에 있어서 우리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갖다가 이제 적어놓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건데 이런 실수 하나로 어려운 부분 다 풀어놓고 그죠? 어려운 부분 다 풀어놓고 이 실수 하나로 문제 정답을 잘못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바꿔놓고 푸세요. 그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제가 이제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당부 말씀으로.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만심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코드 좀 봤는데 이제 이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어 하다 보면은 한 5개 중에 1개 정도 삐걱해서 실수하거든요. 그럼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사실은. 그죠? 실수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바꿔놓고 푸셔야 되고 C 이퀄 0이고 C에다 1을 더해서 C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8이 또 도는 거죠. 그래서 1에다가 또 2를 더해서 3이 되는 거죠. C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서 스위치 케이스만 빠져나가고 프린트앱에서 C를 출력하니까 3이 출력되는 거죠. 그죠? 실행 결과 3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스위치 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이제 0, 1, 2, 케이스 0, 1, 2, 3, 4, 5, 6, 7 나오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나오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 문제는 항상 정상적인 코드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드도 내지만 항상 그걸 내진 않죠. 어떻게든 좀 틀리게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코드, 보기 힘든 코드를 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봐두는 거는 굉장히 좋죠. 우리한테. 그래서 6번에서는 실행 결과가 이제 3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7번은 이제 int main 한 다음에 int j. 이거는 그냥 포문, 그죠? 반복문이 들어가는 것이고, j가 2부터 시작이 되네요. 2부터 시작이 돼서 5씩 증가하죠. j 이퀄 j 플러스 5가 되고, 언제까지 돌려요? j는 7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70까지 돌리겠다. 70보다 수치가 커지면은 이제 그 반복문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sum 이퀄 sum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반복될 동안은 계속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이제 j가 70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계속 sum이 이제 하나씩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면 좋아요. 그냥. 그래야 이제 패턴을 보고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쉬워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j가 글씨가 여러분들은 뭐 보기 편하실 때 저는 뭐 눈이 요즘 좀 나빠져가지고 이 IJ 같은 게 이제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그 교재들이 글씨를 좀 하도 작게 많이 이제 뽑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j가 이제 2가 되고 제일 처음에 그러면 조건 보겠죠. 한 번만 볼게요. 그냥 2가 돼서 j가 70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봤더니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하니까 밑에 sum 이퀄 sum 플러스 1을 수행해 sum이 0이었으니까
썸이 1이 되겠죠, 이제.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70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5 더하면 어떻게 돼요? 7. 7도 어차피 70보다 큰 건 아니니까 그대로 수행이 되겠죠. 2가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5 되면 1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이 계속 가는 거죠. 27. 어디까지 가겠어요? 10단위도 있고 20단위도 있고 30단위도 있고 40단위도 있고 50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보기 편해요. 그 다음에 72가 될 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니까 7이 14 되겠죠. 여기는. 썸이 14가 되고 그 다음에 J가 하나 더 증가해서 조건문 올라갔다가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72잖아요. J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서 프린트F에서 썸을 출력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4가 나오는 거예요. 3번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어떤 코드들 보는 게 굉장히 쉬워지니까 한번 이렇게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뭐 100개나 200개 막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죠? 앞분 돌아가는 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끝까지 크지 않으니까 수치가 한번 쭉 보는 것도 전체 코드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 그러니까 이 코드라는 거,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어라는 건. 그냥 내가 한번 딱 보고서 이거 이해했어. 넘어가면 나중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죠. 우리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법 알아놓고 문법 안다고 해서 회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죠? 회화 연습도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다 다른 거잖아요. 읽기, 쓰기 다 다른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코드도 일단은 좀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쫙 써가면서 한번 보시고 코드 한번 보시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쉬워지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언제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코드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돼요. 10분 아니면 할 거야, 아마. 이런 거 하나 푸는데, 그죠? 그럼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조금 이제 하는 게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내가. 약간.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날 또 한번 해보면 돼, 이것도. 그렇게 한번 3번 해보면은 그냥 당연히 여러분께 되니까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잘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 어차피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쓰는 건데 뭐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뚜벅뚜벅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여러분께 되고 또 아주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while문 보시면 이제 while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for문과 비슷한 이제 그 반복문이 되죠. 그래서 조건을 줘서 조건이 만족할 때만 이제 밑에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a가 0이고 여기도 이제 또 그걸 써놨네요. 플러스 a를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있으면은 a가 현재 0이죠. 여기인데 플러스 a라고 썼으니까 먼저 a를 하나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증가시키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1이 4보다 작냐? 맞다. 그럼 출력하겠죠. 1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A가 하나 또 증가하겠죠. 그럼 A가 이제 2가 돼서. 그죠? 2가 돼서 또 비교하니까 2가 4보다 작냐? 작으니까 또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A가 3이 돼서 3이 4보다 작냐? 또 만족하니까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출력하는 건데. 그 다음에 3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A가 하나 증가해서 4가 되고 A가 4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끝내겠죠. 그냥. 그죠? 그럼 출력된 거는 요거만 나온 거니까 1, 2, 3.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온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실제 수행되는 모습을 변수에다가 직접 넣어가면서 보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두 while문 있고요.
두 Y문은 이제 Y문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Y문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두 문에 위해서 먼저 이제 그 썸이 먼저 수행이 되죠. 그죠? 먼저 썸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Y문에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시 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와 있는 그 수치는 두가 실행될 때 이제 썸에다가 썸 플러스 I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썸이 0이고 I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0, 0, 1 더해서 썸이 0이 될 거고 그래서 I가 이제 20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서 맞으니까 다시 두루 가서 I가 하나 증가하죠. I는 하나 증가했죠. 1이 되고 썸은 0이고 더하면 또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올라가서 I 하나 증가했으니까 이건 2가 되고 썸은 1이니까 더해서 이제 3이 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죠? 쭉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걸로 감을 잡아 놓으면은 쭉 가면 이제 썸이 뭐 20일까지 가겠죠. 그죠? 썸이 아니라 I가. 그냥 썸을 지금 뽑는 건 아니고 이게 썸을 뽑으면 이게 뭐 210인가 아마 나오는 거 제가 아는데 썸을 출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I를 출력하는 거. I가 어차피 이제 21이 될 때 이제 Y문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이 출력되는 걸 낸 것이고 다 돌려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거든 실행 결과 보는 게 쉬우니까. 근데 요걸 보면 훨씬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따로 시간 내서 하려면은 되게 짜증나요. 아, 내가 할 것도 많고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걸 시간 다 보내네 이런 생각 드니까 하루에 10분 잡고 공부하시는 시간 있죠. 하루 10분 정도 내가 코드 하나 보겠다. 하루 10분 시험 보기 전까지 그때 보시면 돼요. 10분 안에 충분히 해요. 해보세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Y문 같은 경우도 I만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다면은 이런 걸 이제 쭉 연습해 보면 딱 보자마자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I를 출력하는 거니까 썸을 신경 쓸 필요는 없구나. 그럼 언제 I가 빠져나가나를 살펴보고 그럼 Y문에서 조건을 봤더니 I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수행이 되는 거니까 I가 이제 20까지는 수행이 되겠지만 21이 되면은 이 조건을 빠져나가겠구나. 그럼 그때 출력되는 게 I는 21이 되니까 아주 더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 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뭐 전공하신 분들, 전산 쪽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죠? 했단 말이에요. 저도 했어요. 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 배울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대학교 가서도 저희 때 전산과니까 거기 가서도 이거 시켰다니까요. 적으라고. 마치 고등학생들 막 깜지 만들듯이. 왜냐면 이걸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막 써갔어요. 변수 쫙 써가지고 가고 막 연습하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요. 실제. 그죠? 필요해요. 분명히 하셔야 되고. 네, 10번 하나 더 보고 또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또 살펴볼게요. 중첩 방법문이에요. 중첩 방법문이다. 그래서 포문이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따지셔야 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변수 다 넣어서 이제 돌려보면 좋은데 실제 이제 문제 풀 땐 포 I가 I는 0부터 10까지 수행이 되네요. 그죠? 0부터 10까지 I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J는 0부터 9까지죠. 얘는 이제 만약에 J가 10이 되면 그냥 빠져나가니까 조건 자체가 J가 10보다 작아야지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J는 0부터 9까지 수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밑에 봤더니 K = K 플러스 1을 하는데 if문이 있어요. if문이 이제 J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브레이크로 그냥 J 포문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J 포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J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수행해야 되지만 이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돌아가요? 5가 되면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K = K 플러스 1을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건 0부터 4까지네요. 0부터 4까지 5회네요. 5회. 이렇게 되죠. 그죠? 5번.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if문에서 I가 6보다 크면은 컨티뉴인데 사실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컨티뉴는 얼로 올리는 거예요.
I 포문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I 포문 조건으로 다시, 그죠? 증가값을 올려주는 건데, 이게 어차피 여기 끝나거나 올라가요.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i가 6보다 작아도 어차피 똑같이 포문 올라갔다고요. I 포문으로. 그냥 뭐 별 필요 없이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이제 10회 반복이 되고, 그죠? 여기는 5회가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쭉 10회가 아니구나. 11회. 그죠? 0부터 10까지니까. 0부터 9까지 하면 10회잖아요. 11회. 11회 반복이 되고. 그죠? 11회 반복이 될 때마다 그 안에서 이 11회 반복될 때, 11회에서 이제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 5회씩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5번, 또 5번 이렇게. 결국은 11 곱하기 5로 볼 수 있는 건 55가 되는 거죠. K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직접 변수에 넣어보고 했을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딱 보고서 이걸 유추하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이 프로그램 코드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그냥 문제 풀어드리는 걸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 넣어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넣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을 때,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이제 I, J 이렇게 써놓고 K는 J, K를 여기다 써. J, K는 0이고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에서 I가 0이 되니까 여기 0이 들어가고, 조건 만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서 J가 0이니까 0 집어넣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J는 0이니까 5보다 작죠.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로 안 가고, K 이퀄 K 플러스 1이니까 K가 하나 증가하고, 다시 J 포문 올라가서 J가 하나 증가하죠. 그럼 2가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고 밑으로 이제 if만 봤더니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K 이퀄 K 플러스 1에서 K가 또 2가 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를. 요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따로 프로그램 언어 공부하는 시간 빼서 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괜히 시간 낭비 갖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이제 10분 정도 딱, 다른 공부하시기 전에 10분 정도 딱 시간 내서 이렇게 한 문제 해볼 시간 딱 될 거예요, 아마. 점점 이제 연습할수록 한 달 정도 지나고 나고 막 그러면은 보름 2, 3주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10분 내에도 또 2문제도 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10번까지 이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봤던 부분은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1번부터 볼 내용들도 우리가 앞에서 시연어를 또 봤었잖아요, 한번. 그죠? 봤었으니까 한번 코드를 한번 봐보세요. 뭐 이렇게 확실히 다 이렇게 막 이해하면서 본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예습 차원에서 코드가 어떻게 들어있고, 포문이 여기 있네, 이런 거 정도는, 포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이고 이 포문의 범위는 어디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고, 전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또 다시 만나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